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혐의와 관련해 또 다른 영상 유출 피해자가 경찰 연락을 받고서야 피해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직접 피해자를 확인해 먼저 연락했다며 최근 피해자들을 조사한 사실을 밝혔습니다.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힌 피해자 외에 추가 피해자까지 조사한 건데 추가 피해자는 심지어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자신이 영상 유출 피해자인지조차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게다가 당시 황 씨가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또 추가 불법 촬영 영상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황 씨의 다른 휴대전화와 노트북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 변호인 측은 포렌식은 일반적인 수사 과정이라며 다른 촬영물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 문체위 여당 간사인 이용호 의원은 황의조 선수에 대한 출전 금지 등 강력한 징계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피해자 혹시 입장이 나온 게 있나요? 예, 아직 공식 입장은 나온 바 없습니다. 앞서 등장한 첫 번째 피해자의 경우에는 법률 대리인인 이은희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하면서 피해자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이번에 알려진 추가 피해자는 그러한 공개적인 입장 표명 없이 비공개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황의조 선수 측에서도 추가 피해자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추가 피해자가 황 씨에 대한 처벌 불원 의사를 낸 걸로 안다라고 말한 바 있는데요. 다만 경찰 조사를 받은 인물과 동일 인물인지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예, 황의조 선수 1차 조사 받았고 이후에 해외에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추가 조사 가능성도 있는 겁니까? 일단 황 씨는 지난 18일 경찰 조사를 받았었습니다. 앞서 공개한 입장문 내용대로 불법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걸로 알려졌는데요. 황 씨는 최근 중국과의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전을 마치고 바로 영국으로 갔습니다. 다른 해외파 선수들 대부분 중국전이 끝나고 한국으로 들어온 것과는 달랐는데요. 상황에 따라선 황 씨에 대한 강제 수사 가능성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 경찰은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경찰은 황 씨의 경기 일정과 같은 사생활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서 수사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여기서 쟁점이 되는 것이 불법 촬영 여부입니다. 지금 경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이냐라는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그것이 촬영이 됐는가에 대한 여부입니다. 황 씨 측에선 일단 촬영물을 연인 사이였던 여성과 함께 봤다라고 주장을 했죠. 상대방도 촬영에 동의를 했다라는 주장으로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럼 촬영 후의 영상을 같이 본 것만으로 상대방 동의가 있었던 걸로 볼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촬영을 하기 전에 이걸 찍어도 되는 건지 동의를 구했다면 불법 촬영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었다면 불법성 논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성 기자가 얘기한 대로 황의조 선수 국가대표팀 선수로 뛰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국가대표 자격 박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한 시민단체 주장인데요. 체육시민연대가 성명을 통해서 황 씨가 대한민국을 대표해 경기에 뛸 자격이 없다면서 국가대표 자격을 내려놓으라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축구협회에 대해서도 공개 사과하고 국가대표 자격 박탈을 시켜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축구협회는 아직 공식적인 입장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확정이 된 사안이라면 징계가 가능할 텐데요. 논란만으로 국가대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 23일 황의조 선수의 불법 촬영 의혹과 관련해 피해자 측은 또 다른 피해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가해자가 지인들과 불법적으로 촬영물을 공유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고요. 유포 피해자는 한 명이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이 최근 또 다른 피해자를 불러 촬영 동의 여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 측이 주장한 추가 피해자와 같은 인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경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에 따라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황 씨 측은 영상을 유포한 적이 없다며 피해자 측이 조작된 주장을 펼쳤다는 입장이지만 추가 피해자 존재에 대한 반박은 없었습니다. 피해자 측 법률 대리인은 SNS에 피해자 말이 사실 무근인지 아닌지는 수사 결과를 통해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내면 되잖아요. 있는데 왜 안 내? 내면 되지. 경찰은 황 씨의 추가 조사 계획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단계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지난 주말 황의조 선수가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면서 불법 촬영 여부 수사가 이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네, 황의조 선수는 지난 8월 자신의 사생활 영상이 SNS에 유포되고
또 협박당했다는 사실을 밝히며 네. 경찰에 유포자 처벌을 위해 고소장을 냈습니다. 이때는 영상물 피해자로서 고소인 신분이었고 서면 조사와 대면 조사를 한 차례씩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는 신분이 피의자였습니다. 경찰이 불법 촬영 정황을 잡은 건데 당시 혐의를 부인했지만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돼 현재 포렌식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황 씨의 영상물 유포자는 황 씨 형수로 밝혀졌고 현재 구속 송치된 상황입니다. 그러게요. 황 씨와 친형수의 관계가 어떻길래 도대체 이렇게 됐냐는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표면적으로는 유포자인 친형수와 황 씨 사이 금전 다툼이 없었다는 점이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오늘 오후 황 씨 법률 대리인 측은 입장문을 내고 형수와 금전 다툼이 없었을 뿐더러 황 씨도 금전 보상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수사에서도 유포자인 친형수가 금전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는데요. 네. 하지만 자신의 사생활을 유포한 피의자에게 황 씨가 처벌을 불어냈다는 점은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황 씨 측은 이에 대해 제3의 인물이나 조직이 유포를 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주장의 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하면서 유포 혐의를 입증할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수가 왜 그러면 그 영상을 유출했는가 하는 거고요. 두 번째, 황 씨가 불법 촬영을 했는가 하는 겁니다.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다르던데요. 예, 맞습니다. 황 씨 측 법률 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동의한 영상 촬영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촬영에 불법성이 없었던 건데요. 피해자 측은 촬영 영상 삭제를 요청한 사실을 강조하면서 동의하지 않았다는 정반대의 입장입니다. 네. 대법원 판례도 살펴봤습니다. 연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촬영에 명시적인 부인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언제든지 촬영을 하도록 동의한 건 아니다고 본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면 2차 가해라고 지금 피해자는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진 이유는 황 씨 측이 입장문을 내면서 피해자의 신상 정보 일부를 공개했기 맞아요. 때문인데요. 네네. 이미 지난 8월에 조사를 받은 피해자 측으로선 신상이 노출되는 걸 극도로 꺼려왔기 때문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게 당연한데요. 네.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서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 등을 입은 것으로 본다면 여성폭력 방지기본법 위반, 즉 2차 가해로 여겨질 수 있다고 해석하기도 했습니다. 네. 황희조 씨가 불법 촬영 혐의를 연일 부인하며 여론전을 펼치자 피해자 측이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피해자 측은 카톡 내용과 통화 녹취록 일부를 공개하면서 황 씨 촬영은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한 것이라고 재차 반박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가 영상을 찍을 것이라고 늘 예의주시하며 휴대폰을 어딘가 두면 촬영 중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걸 알았어야 합니까? 그러면서 당시 영상을 삭제한 뒤 다시 촬영했다며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이 있음을 알았고 삭제를 요구하였던 사정은 의사에 반하는 촬영이었으니까 아닙니까? 그걸 시사하는 겁니다. 또 황 씨 입장문에서 피해자 신상이 드러나는 정보 공개는 2차 가해라며 비판했습니다. 가해자 측 입장문에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가 불필요하게 기재되어 있고 읽는 이로 하여금 피해자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오인하게 하는 지점이 있어서 이 변호사는 객관적으로 확인한 사실이라며 영상 유출에 따른 피해자가 추가로 있다고도 주장했습니다.